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부 박사과정 최준호라고 하고요. 오늘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좀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부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과 어떤 제가 서베이하고 있는 논문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테스트를 했던 결과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제 연구랑 그리고 과제에서 왜 지금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스태티컬 모델과 이제 딥러닝을 쓰는 제너러티브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그래서 대표 논문들 한 개씩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정도 테스트 해본 것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인트로덕션입니다. 제 연구가 이제 어피어런스 캡처 앤 모델링이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쪽 분야라서 다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연구가 어떤 3D 오브젝트를 좀 리얼하게 복원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얼하게 어떻게 복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어떤 3D 오브젝트의 색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저희가 보고 있는 뷰 방향이랑 광원 방향이랑 했을 때, 광원에서 이 서페이스에 비쳤을 때 얼마만큼 제 눈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모델에서 색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SVBRDF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SVBRDF 모델링을 하려면 적어도 수천 장, 수만 장 정도의 이미지가 많이 필요한데, 저는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한 100장 정도의 이미지를 써서 약간 SVBRDF를 한번 복원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장 정도 찍으려면 최적의 광원 방향이랑 이제 뷰 방향을 정해주는 것들을 제 연구에서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결과에서 보시면은 레퍼런스 이미지가 수만 장 정도 썼을 때 결과고, 이제 유니폼 메저먼트라고 하는 것들은 100장의 이미지를 쓰지만 유니폼하게 캡처하는 어떤 방법이고, 어댑티브 메저먼트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제 방법을 쓰면 좀 더 정확한 렌더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입니다. 근데 이제 제 연구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3D 지오메트리를 알고 있어야 제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 논문 제출을 했을 때도 리뷰에서 3D 지오메트리를 알지 못하면 쓸 수 없는 방법이 아니냐, 뭐 이런 코멘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한 장의 이미지 가지고 대략적인 3D 지오메트리를 알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일단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좀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과제가 비주얼 슬램을 써서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플랫폼을 만드는 어떤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해양 플랜트 환경에서 어떤 비주얼 슬램 기술을 가지고 MR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게 뎁스 센서를 부착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과제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삼성중공업인데, 여기서 이제 실제 사용자들이 뎁스 센서가 없으면은 사용하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일반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그런 요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뎁스 센서를 무조건 부착해야 지금 이 과제에서 제가 만든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에서 보시면은 제가 싱글 이미지에서 3D 지오메트리를 러프하게 지금 수정하는 걸 좀 하고 싶었고, 프로젝트 면에서는 모노큘러 인풋을 가지고 RGBD 슬램, 그러니까 뎁스 센서를 쓰는 그런 슬램이랑 좀 유사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좀 키워드를 좀 조사를 해봤었는데, 뎁스 에스티메이션 유징 싱글 이미지,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어떤 통계학적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는 딥러닝 방법을 써서 제너러티브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인풋 이미지가 RGB 인풋이 되겠고요. 이거를 통해서 픽셀별로 이제 뎁스 맵을 복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씬 리컨스트럭션이나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세그멘테이션 등등에 사용되고 있고, 아래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어떤 인풋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그라운드 트루스랑 유사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하겠다라는 게 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에서의 꼴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은 기존에 이제 통계적인 어떤 모델을 써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그래프 기반이나 슈퍼픽셀 기반으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해주고 여기서 나온 어떤 통계학적 정보들을 통해서 피처 벡터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뎁스맵을 추정하게 된다는 게 되겠고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떤 슈퍼픽셀이나 뭐 그래프 기반으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하다 보면은 그라운드랑 스카이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이 많이 세그멘테이션 될 건데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라운드 영역이 추정이 됐다고 하면은 그라운드 영역에서 제가 제일 가까운 부분이 뎁스가 제일 가깝다. 그리고 저기 끝점에 보이는 소실점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 뎁스가 제일 멀다 라고 하는 것들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0에서 2호까지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점진적으로 매핑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뎁스맵들이 이렇게 추정되게 되고 이런 그라운드에 대한 레퍼런스 뎁스맵이 생성되면은 그 이후에는 뭐 하늘이라든지 옆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뎁스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통계학적 모델을 이용한 모노클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되겠고요. 네. 이제 이후부터 말씀드릴 게 딥러닝 방법을 써서 모노클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왔던 논문에서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건 이제 픽셀바이스드 리그레션이라고 해가지고 오픈 데이터셋에서 그러니까 이미지가 일단 CNN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뎁스 프레딕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예측된 저런 뎁스 값이랑 그라운드 트루스랑 픽셀별로 이제 비교를 해서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러닝 기본 개념이 이렇게 되고 이제 픽셀바이스드 리그레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라운드 트루스랑 예측되는 뎁스 값이랑 최소화하는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NIU 뎁스 데이터셋이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키네트를 이용해가지고 인도 환경에서 이제 촬영한 어떤 뎁스와 이제 뭐 레이블링된 어떤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되고 키티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을 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이제 벨로다인 레이저 스캐너 이걸 써가지고 아웃도어 인바이러먼트에서 이제 스캐닝을 해가지고 뎁스를 복원해 놓은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네, 밑에 보이는 거는 NIU 뎁스 데이터셋이고요. 네,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이용한 모노클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 논문이 2014년도 이제 아이젠이 제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멀티스케일 딥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코스 스케일 네트워크랑 로컬 파인 스케일 네트워크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뎁스를 추정하게 되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저 위에 있는 글로벌 코스 스케일에서는 러프하게 뎁스를 추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5개고 뭐 맥스플리나 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게 2개씩 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대략적인 뎁스맵을 추정하게 되면은 이 인풋이 로컬 파인 스케일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면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하나가 들어가서 피처맵이 생성되면 두 번째에서 이제 그 어떤 코스하게 추정된 뎁스맵이 들어가서 이제 연결된다고 하는데 연결돼서 최종적인 어떤 파인한 어떤 뎁스맵을 획득한다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뭐 두 단계, 투 스텝으로 이제 뎁스맵을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글로벌 코스 스케일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베니싱 포인트나 오브젝트 로케이션 이런 것들이 추정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 도로의 뭐 끝점이라든지 뭐 오브젝트가 대략적으로 위치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 번째처럼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정된 것들이 로컬 파인 스케일 네트워크에 같이 더해져서 결국에 이제 파인한 어떤 뎁스맵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플레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레졸루션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첫 번째 제안한 논문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이걸 사용했다라는 노벨티는 있는데 퍼포먼스는 첫 번째 논문이다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모노클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의 첫 번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제안한 어떤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스케일 인베리언트 에러라고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뎁스맵이라고 하는 것들이 절대적인 값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뎁스맵은 0에서 1000까지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뎁스맵은 0에서 255까지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적인 값들을 비교해가지고 스케일 인베리언트 에러를 매기는 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딕트 뎁스맵이 1.5, 1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되고 그라운드 트루스가 3하고 2 이렇게 추정되더라도
이게 이제 어떤 절대적인 그 스케일에 인베런트하게 수렴하게끔 만들어주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값은 같잖아요. 1.5대 1이나 3대 2나 이런 것들이 같기 때문에 어떤 그런 0에서 1000까지의 스케일이 있거나 0에서 255까지 스케일이 있거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어떤 상대적인 뎁스맵을 추정하는데 좀 유용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단점이 여기서 이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에서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을 사용할 때의 단점이 어떻게 보면 그 그라운드 트루스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뭐냐면 오픈 데이터셋의 신뢰성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무빙 오브젝트,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걷는다든지 버스가 이제 움직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뎁스 에러가 존재하고 거기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에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라이더 스캐너의 노이즈 때문에 어떤 뎁스 맵에서의 그라운드 트루스 에러가 난다라고 해서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은 최근에는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고 이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방법의 대표적인 논문이 그 2017년도에 나온 논문이고요. 이게 이제 언슈퍼바이스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논문이 되겠고, 여기서 제가 좀 헷갈렸던 게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랑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랑 컨셉이 좀 헷갈렸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스테레오 카메라 2대를 써가지고 이건 뒤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논문을 이해하시려면 디스패리티라는 컨셉이랑 STN에서 가져오는 샘플러 요 두 가지 컨셉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스패리티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이 논문에서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전제하에 지금 데이터를 수집해서 프로그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스패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 스테레오 카메라에서 레프트랑 라이트랑 있을 때 어떤 가까이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움직이게 되고 이제 멀리 있는 것들은 보다 적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해서 디스패리티를 가지고 뎁스맵을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컨셉이 어떤 디스패리티 컨셉이 되겠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샘플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샘플러는 이제 스파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에서 좀 가져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회전을 해도 인식하는 능력이 CNN에서는 맥스플린이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근데 STN 같은 경우는 특정 부분을 자르고 변환해서 그 부분만 이제 트레이닝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가 이렇게 숫자가 틀려 있더라도 저런 식으로 V를 했을 때 약간 똑바로 구가 똑바로 저런 식으로 이미지가 되는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자면은 그 로컬라이제이션 넷에서는 어떤 U에서 저 숫자 9에서 9로 가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에 대한 매트릭스를 구해주고, 그리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을 잘라내서 그거를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반영해줄지를 결정해주는 어떤 그리드 제너레이터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실제 수행해주는 게 샘플러고, 그래서 U에서 샘플러를 통해서 이제 V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U가 살짝 틀려 있다면 샘플러라는 그 어떤 기능을 해주는 걸 가지고 이제 V로 변형해줌으로써 좀 삐뚤어져 있는 것들을 트랜스포메이션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샘플러라는 개념이랑 앞에서 설명드렸던 디스패리티 이 개념을 가지고 뒤쪽에 있는 논문들을 좀 이해하시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TN에서 이제 샘플러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 이 샘플러라는 개념을 앞쪽에서는 제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이 구라는 것들을 똑바로 틀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로테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거는 그 아까 전에 이제 왼쪽 카메라에서 봤을 때랑 오른쪽 카메라에서 봤을 때 이거를 블루 레드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이거는 블루에서 어떤 레드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샘플러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블루에서 레드로 이제 바꿔주는 그리드 제너레이션을 해줘요. 이제 그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블루 이미지에서 레드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프트 되는 거잖아요. 트랜슬레이션. 그래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그리드를 생성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블루 이미지를 가지고 디스패리티 맵도 만들 수 있고 레드에 대한 이미지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샘플러가 그런 기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나중에 자료 올릴 때 좀 보충 설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unsupervised monocular depth estimation with left right 이제 양식차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이제 인풋으로는 저 왼쪽에 대한 이미지가 CNN으로 들어가요. CNN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패리티를 생성해주고 아까 방법을 통해서 디스패리티를 생성해주면은 그게 이제 샘플러를 거쳐서 반대편 그러니까 왼쪽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이제 오른쪽 왼쪽 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그 데이터셋 자체가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인풋 컬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이 샘플러를 통해서 만든 아웃풋 컬러랑 제가 이제 측정한 인풋 컬러랑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최소화하는 어떤 디스패리티랑 아웃풋 컬러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고 결국에 이제 디스패리티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제가 그 스테레오 카메라가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라고 가정했을 때 디스패리티 가지고 뎁스맵을 또 생성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장의 이미지만으로 디스패리티를 추정하고 나서 디스패리티에서 그 어떤 캘리브레이션 된 그 스테레오 카메라를 통해 뎁스를 다시 추정한다 라고 하는 컨셉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unsupervised depth estimation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뎁스 정보를 주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저자가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텝별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왼쪽 이미지를 통해서 디스패리티를 이제 생성해줍니다. 네, 디스패리티를 생성해주는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디스패리티에서 이제 샘플러를 통해서 레프트 이미지랑 라이트 이미지랑 만들어줍니다. 레프트 이미지랑 라이트 이미지. 그렇게 되면 그 레프트 이미지와 라이트 이미지가 디스패리티 맵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이 레프트 이미지랑 라이트 이미지는 제가 인풋에서 넣은 어떤 그 스테레오 카메라가 레프트 라이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생성된 그 레프트 라이트 이미지랑 그리고 실제 제가 넣은 인풋 레프트 이미지랑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최소화하도록 어떤 네트워크를 학습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로스 같은 경우는 어플란스 매칭 로스랑 디스패리티 스무디스 로스 그리고 어떤 영상감 변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일관성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의 합을 통해서 이제 로스 펑션을 만들어주고 네,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위에가 인풋 영상이 되겠고 밑에가 어떤 디스패리티 가지고 이제 위쪽에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제가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랑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좀 헷갈렸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레프트 라이트에 대한 이미지를 둘 다 줬는데 왜 슈퍼바이스드가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지금 발표 전에 종훈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뎁스라는 정답을 안 줬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아닌가라는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unsupervised monocular depth estimation이라고 이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쪽 depth estimation, monocular depth estimation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2018년도에 제안된 이 high quality monocular depth estimation, 이제 transfer running 이 논문이 좀 퍼포먼스가 좋다고 해서 지금 이것들을 임플레멘테이션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이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트랜스퍼 러닝 자체를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이미 트레이닝된 모델을 통해서 제가 인풋을 넣어보고 결과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풋 비디오를 넣었을 때 오른쪽과 같이 이제 브라이트 뎁스가 나오게 되고 어두운 것들이 가까이 있는 것이고 이제 흰색 부분이 좀 멀리 있는 어떤 뎁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단일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이미지를 3D로 이제 투영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뎁스 에스티메이션에서 제 생각에는 바닥면이 좀 나와서 어떤 메인 그라운드를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바닥면에 대한 이미지가 잘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면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좀 수직으로 꺾이고 뭐 수평으로 좀 보이고 이런 뎁스들이 좀 추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트랜스퍼 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행해서 실제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환경에 좀 적합하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경우는 일단 모노클럽 데스 에스티메이션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연구랑 프로젝트에 좀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 이 기술을 제 연구나 프로젝트에 좀 적용할 수 있는지도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공부를 급하게 해가지고. 국장님